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엄청나게 큰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키가 더 크죠?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잔. 와, 진짜 커. 이야, 진짜 엄청나게 크구나. 자, 이게 지금 5세대 모델인데요. 제가 이 모델을 만나본 게 2세대부터 만났거든요. 그래서 2세대 때만 하더라도 차가, 국내에서 이렇게 큰 차가, 우와, 그 당시에도 진짜 그 존재감 자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커져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커진 5세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자,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제가 2세대부터 만났다고 했는데, 진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이런 풀사이즈 SUV가 국내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생겼죠. 이제 특히나 벤츠가 GLS를 선보이고 BMW가 X7을 선보이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물론 아직 국산차는 없긴 합니다만 미국차만 존재했었던 이런 대형 풀사이즈 SUV들이 지금 이제 독일차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꽤 많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국내에서 이 에스컬레이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SUV인데 그 당시에도 1억이 넘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3세대 4세대를 거쳐서 지금 마침내 5세대가 됐습니다. 이번 5세대는 플랫폼도 새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사이즈가 우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GLS 시승할 때 그때 GLS가 아니 몰라 제일 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요거 4세대랑 비교해 보면 GLS가 길이가 더 컸어요. 이게 4세대 에스컬레이드보다 GLS가 길이 면에서는 일단 더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휠베이스는 당연히 뭐 GLS가 상당히 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GLS가 제일 커 막 이렇게 해버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링컨 내비게이터도 커지고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도 커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 면에서는 얘가 제일 깁니다. 5380mm. 와. 기존보다 20cm가 더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휠베이스는 130mm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2열 공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요. 길이가 무려 20cm나 길어지면서 맨 뒤에 화물 공간도 꽤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폭도 넓어지고 키도 커지면서 키가 이거 1m 90이 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풀사이즈 대형 SUV가 됐습니다. 요게 쉐보레 타호랑 휠베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길이는 얘가 더 깁니다. 내비게이터보다도 얘가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길이 면에서는 제일 긴 모델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세대 모델이 됐고요. 디자인도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모습이 예전보다 기존보다 훨씬 더 단정하면서도 더 강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직선만 쓴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고 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근데 와 이거 진짜 진짜 탱크예요, 탱크. 보통 이 그릴이 약간은, 그릴은 써 있어도 본네트가 약간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경사가 어느 정도 좀 있게 마련인데, 얘는 이게 거의 경사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와 진짜 탱크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릴도 엄청나게 크죠. 엠블럼도 엄청나게 크죠. 와, 이 본네트가 제가 이렇게 높은 본네트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바디도 블랙인데 그릴도 다 블랙, 그래서 거의 올 블랙 느낌이 들죠. 요게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이에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스포츠 트림이 있고 럭셔리 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럭셔리 트림은 여기가 크롬 장식이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막 크롬하고 각박박박 치고 엄청나게 덩치 큰 그 느낌이 드는 것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그게 이제 좀 더 기존의 정통 에스컬레이드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요거는 지금 블랙하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이에요. 그냥 스포츠라고 하지. 자, 어쨌거나 자, 스포츠 모델입니다, 요게. 근데 기본적으로 차체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양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디자인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가격도 똑같습니다, 두 개 트림이. 자, 지금 이게 가격이 일단 가격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억 5천 357만 원, 1억 5천이 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도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2세대 때부터도 이미 1억 1천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1억 5천이 넘는 거거든요. 1억 5천이라는 사실 가격이 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죠. 물론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갔고, 또 실내도 뭐 마감도 엄청나게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억 5천 정도 되면 가격 저항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GLS 580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6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 뭐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게 뭐 매트릭스 LED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캐딜락으로서는 정말 첨단 장비들을 많이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1억 6천대에 걸려있는 GLS랑 비교해 보면 또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사이즈가 좀 더 크다고 하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또 GLS가 더 크고, 그건 또 벤츠잖아요, 그죠? 이게 캐딜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벤츠에는 또 조금 많이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만 원대의 에스컬레이드 가격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이게 에스컬레이드의 그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쪽 라인이 그냥 직선한 데다가 그냥 박스, 완전 투박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키도 앞에 그릴에는 엠블럼을 이따만한 거 붙여놨는데, 여기 C필러에는 엠블럼을 이렇게 앙증맞게, 이 넓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앙증맞게 엠블럼을 딱 붙여놨습니다. 자, 차체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휠이 이게 22인치거든요. 무려 22인치 휠이나 꽂았는데도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타이어는 지금 브리지스톤 알렌자 사이즈는 27550 R22. 엄청납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또 승차감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도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도어를 열면 여기 이제 전동으로 발판이 내려오니까 타고 내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SUV인데도 최저 지상고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차체가 75mm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덩치가 이 정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오프로드 정도는 정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생긴 것 자체부터가 이미 강하게 생겼잖아요. 멋지긴 합니다. 진짜 완전 탱크. 자, 뒷모습은 이게 자동차야, 캐비넷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세로로 긴 이 리어 램프, 이 캐딜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길어도 진짜 길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이번에는 디테일이 엄청 좋아졌어요. 캐딜락이 사실 앞쪽에서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전면도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멋졌는데, 이쪽 디테일 보시면 진짜 세련되고 정말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머플러가 여기 뚫려 있습니다. 안쪽에 머플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요거만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짐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게끔 요거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 도어는 이게 됩니다. 그렇죠. 말 잘 듣네. 자, 이렇게 해서 도어를 열게 되면
야, 뒤에 공간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야, 이거 지금 3열까지 세워 놨는데도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체가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때 20cm 더 길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7인승인데 7명이 타고도 웬만한 짐은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작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여기 버튼을 통해서 전동으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눕히면 되죠. 그리고 원터치는 아닙니다. 원터치는 아니고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는데 놓으면 멈추고, 네, 원터치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 앞에 2열도 접을 수 있고, 오, 2열은 한 방에 접히네. 두 개가 동시에. 이야, 더블 폴딩까지도 되는군요. 이야, 이 더블 폴딩을 굳이 여기서 시킬 이유가 있나? 어쨌거나, 자, 여기서 2열 시트에 더블 폴딩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안 돼요. 돌아오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3열 시트는 세우는 거는 여기서 되는데 2열 시트를 세우는 것까지는 안 되네요. 야, 더블 폴딩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 보기에도 광활하네요. 광활해. 야, 참. 이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으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가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뭐 캠핑 용도로 쓴다고 하면 가운데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누워 보나 마나 길이는, 으아, 제가 누워 본 차들 중에서 제일 여유 있는, 머리가 이만큼 여유가 있고 여기도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앉으면, 우와, 앉았을 때도 머리가 딱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약간 튀어나온 쪽인데도 머리가 그래도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앉으면, 우와, 완전 허리를 세워서 앉아야 머리가 붙어요. 그냥 편하게 앉으면 이 정도로 해서 머리가 안 붙을 정도로 공간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에 220V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3열에도 USB C 타입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옷걸이도 있고, 천정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공간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AKG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데 3열에까지 지금 스피커를 제대로 잘 장착을 해놨네요. 와. 자, 엔진은, 와, 이게 여기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엔진이 보이질 않아요. 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답답할 정도로 안 보이면, 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여기 6.2L 8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이 426마력에 토크가 63.6kgm거든요. 근데 요게 기존의 4세대랑 엔진은 바뀐 게 없어요. 토크 숫자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출력은 그대로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에서 엔진은 지금 바뀐 게 없고 변속기만 기존의 자동 8단에서 10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있긴 한데 파워트레인 특히 이제 엔진 쪽은 변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포드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6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GLS나 X7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아직까지도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나름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덩치가 큰 걸 감안하면 연비라든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에스컬레이드는 아직도 여전히 완전 미국 위주의 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초기만 하더라도 국내에 이런 풀사이즈 대형 SUV가 없다 보니까 전형적인 미국판 대형 SUV인 에스컬레이드가 들어와도 나름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터도 터보 엔진을 얹어 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내비게이터도 국내에 출시가 됐고, 또 X7이랑 GLS가 출시가 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걸 감안하면 이번 에스컬레이드가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경쟁력이 과연 충분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2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어 손잡이가 요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도 사실 아주 고급은 아니란 얘기죠. 진짜 고급이면 그냥 손잡이 자체를 당기는 건데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어서 아주 고급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시트를 일단 세워보면 세워야 되지. 세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 폴딩이 되면서 시트가 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세우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리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지금 앞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트를 이렇게 뒤로 밀어 가지고 타야 될 것 같고요. 짠. 우와, 지금 2열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폭이 아주 길지는 않죠. 이렇게 물론 최대 당겼을 때도 요거 제가 지금 운전해 온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닿지는 않는데 3열 공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당겨도 되긴 하겠지만 2열을 밀었을 때도 차가 엄청나게 큰 걸 감안하면 2열 공간이 뭐 많이 슬라이드가 많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거 시트를 가운데 쪽, 지금 가운데가 여기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서 시트를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몰고 이걸 뒤로 조금 더 밀면, 그러면 2열 시트를 좀 VIP 용도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7인승 구성에서는 옆으로 슬라이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 자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시트도 이게 아주 안락한 편은 아닙니다. 폭도 좀 좁은 편이기도 하고 팔걸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3열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니터가 지금 요게 상당히 큰 모니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진짜 크다. 각도 조절도 되고 바로 들어오네. 근데 되게 좀 심플하긴 하네요. 내비게이션 컬러긴 한데 아주 컬러풀한 정도는 아니고, 메뉴는 컬러라고 하긴 좀 애매한 정도의 메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에어컨 켜고 끄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바람이 여기서 위에서 바람이 나오고, 2열에는 이쪽에는 바람 나오는 데가 없죠. 그럼 여기 바람 나오는 데가 없구나. 지금 2열 위에서 나오는 바람만 있고요. 여기는 바람이 따로 없고, 여기 안에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열에는 히팅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2열에는 GLS는 2열에도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HDMI 단자랑 USB-C 타입, 그리고 220V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아까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민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3열에 앉아 보면 무릎이 시트에 거의 붙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이게 차가 엄청나게 크지만 3열까지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3열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근데 키포인트는 이렇게 3열을 세우고도 뒤에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3열 세워버리면 뒤에는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열의 위치가 요 정도 되더라. 근데 요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시트를 앞으로 한 절반 정도만 당겨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열에도 위에 머리 부분에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3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시트가 이게 3열도 가죽이 괜찮거든요. 3열도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자, 그럼 내릴 때도 지금 가운데 사실 통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더블 폴딩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내리기가 좀 더 쉽기도 하겠죠. 네, 인테리어는 진짜 멋집니다. 야, 캐딜락에서 이런 인테리어가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멋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소재들의 느낌,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라인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땄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진짜 멋지네. 이제 사실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제 워낙 많이들 쓰니까 차츰차츰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엄청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따로따로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캐딜락에서는 38인치 LG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것도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8인치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입니다. 근데 이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뭐 이렇게 이걸로도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들도 보면 이쪽 디스플레이는 이게 지금 홈 화면인데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게 OLED 디스플레이인데 이 그래픽 자체는 별로 OLED 느낌은 안 듭니다. 좀 그냥 흑백 같은 느낌이고 글씨체도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창을 그냥 큼지막하게 이런 넣어주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차량 정보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차량 정보 메인 화면인데 알림, 엔진 오일 수명이 지금 78%,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연비, 평균 연비, 속도, 타이머, 그 다음에 뭐 이런 오프로드 정보, 그다음에 배터리 전압, 지금 차량의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수명이 앞에는 97% 남아있고 후방은 99% 남아있어요. 에어필터 수명도 94%,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수시로 차량 관리하긴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차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 뭐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계기판이 지금 계기판을 여기 레이아웃을 이쪽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게이지 형태고 AR 카메라를 선택하면 지금 전방을 찍어 가지고 지금 계기판에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이트 비전이 있는데 나이트 비전은 이제 야간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AR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 게이지. 근데 요거는 지금 굳이 여기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쪽에 있는 요 버튼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걸 더 많이 쓰게 되겠죠. 레이아웃 말고 지금 이제 계기판 게이지 중에 좌측과 우측 정보창도 지금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좌측 정보창, 지금 오프로드 정보가 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좀 좋긴 하지만 활용성 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는 좀 창은 마련되어 있긴 한데 글자가 좀 작죠. 대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디자인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긴 너무 작고 여긴 글씨가 너무 크고, 사실 처음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도 이게 온도 조절 창이 디스플레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버튼 아이콘 그래픽 아이폰 그냥 그림만 붙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 디스플레이더라고요. 터치는 안 되고, 그렇죠, 밑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직경도 차체가 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차체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조금 작다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날렵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어 레버도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칼럼식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조금 트럭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승용차다운 그런 기어 레버로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뀌었고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당기고
한 번 더 당기면 D에서 L로 바뀌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P 누르면 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오토홀드랑 ISG랑 차로 유지하는 기능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커버를 이렇게 덮게 되면 이게 우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우드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컵홀더,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고, USB는 일반과 C타입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가 무선 충전인데 이렇게 전화기를 꽂아 넣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꽂아 넣어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엄청 큰 콘솔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냉장과 냉동 기능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콘솔 박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도 있고, 야, 이 팔걸이도 이렇게 넉넉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륜 구동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하는 버튼이 이쪽에 붙어 있는데 되게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이륜 구동, 그다음에 EWD 후륜 구동이고요. 그다음에 사륜 구동. 요거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계기판에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포하이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가 있고, 그다음에 오프로드 모드 버튼도 있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있는데 그냥 모드라고만 써놨는데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래서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트레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쪽에다 달든지, 제일 좋은 거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게 제일 좋고, 하다못해 변속기 옆에 정도 눈에 잘 띄게 손으로 갖다 대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곳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주행하다가 막 급하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스포츠 모드를 하든가 투어 하든가 아니면 이제 오프로드 하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뭐 그냥 편안하게 찾아서 여유롭게 하라는 거지, 주행하다가 막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네. 차고 조절하는 버튼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차고 조절을 해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최대 75mm가 움직인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히팅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스피커가 큼지막한 개 붙어 있죠. 알루미늄으로 커버를 해놨는데, 지금 스피커는 AKG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AKG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뭐 그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AKG 매니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그런 오디오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음악은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시트도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스포츠 플래티넘에 적용된 시트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또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통풍 기능도 있고, 등받이에는 캐딜락 로고도 붙어 있고, 특이한 게 헤드레스트 좌우에 여기도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 인피니티에서 보스 오디오가 헤드레스트 스피커를 제일 먼저 적용을 했었는데, 사실 캐딜락도 그동안 오랫동안 보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캐딜락의 보스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AKG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헤드 콘솔 여기에서도 시트를 접는 거, 이런 기능도 있고, 3열 시트를 접고 펴고 하는 것을 여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놨네요. 어쨌거나 인테리어는 엄청, 기존 캐딜락에서는 진짜 처음 느껴보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